원래는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이재명 용광로 선대 이게 굉장히 네. 화제였는데 자, 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민주당 기사 중에 여의도 어슬렁대면 가고 지역구 대선 성적 의원평가 추진하겠다. 아니 네. 이준변 지역 현재 마포 지역위원장이 이 얘기는 갑자기 무슨 얘기일까요? 아, 저는 제가 그전에도 이렇게 가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래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마포갑에서 어느 정도 득표율을 올리는가가 제 성적표예요. 지난번 대선 때 민주당 후보가 저희는 12%로 졌습니다. 그리고 지선 때도 다 졌는데 지선 때는 구청장이 10%로 졌고 서울시장이 24%로 졌고 제가 0.6%로 졌고 그다음에 교육감 때 우리가 5%로 이겼지만 마포갑의 경우에는 그 투표율이 25%도 안 됐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목표를 세우고 있고 그거를 이제 달성한다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뛰고 있고 그게 제 성적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다른 보통 이제 선거가 있으면 지역위원장이나 국회의원은 그게 자기 선거라고 생각하고 뛰거든요. 왜냐하면 이 기회에 공식적으로 저를 또 알릴 수 있고 1번 부탁합니다라고 파란색 옷 입고 다니면서 제가 선거운동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지금까지 험지에 계신 분들은 내가 그렇게 열심히 선거운동을 해봤자 다음번에 뭐 안 될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대구라든지 이런 데는 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럴 때 보통 이제 여의도를 어슬렁거리면서 어떻게 다음에 청와대 들어갈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랬던 분들이 많으셨대요. 예. 청와대를 어슬렁거리고 그래서 다음번에 청와대 갔다가 지역구를 바꿀 생각을 밭 좋은 곳으로 갈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이 대선이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잖아요. 대선이기 때문에 뭐 그 영남에서도 표가 나와야 되고 강남에서도 표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려면 지역위원장들이 열심히 뛰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거는 정말 그리고 그거를 성적표로 해서 반영을 하겠다라는 거는 정말 이재명 대표의 그 성과 위주의 실용주의적 노선이 완전 반영이 된 거죠. 열심히 하겠다 내 앞에 와서 얼굴 보이고 이런 게 잘하는 게 아니다. 정말 그 지난 대선 대비 어느 정도 득표율을 높였는지 숫자로 설명해라. 성과로 나에게 보여줘라 하는 걸 딱 보여주는 거죠. 저도 이재명 후보님하고 선거를 많이 했는데 이재명 후보가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게 있어요. 선거 사무실에는 표가 없다. 맞아요. 그래서 캠프에는 사실은 표가 없다. 선거 캠프를 뭐 2주, 3주 하는 동안 이재명 후보가 선거 캠프 오는 날은 그 선거 운동원들한테 고맙다. 나를 위해서 뛰어줘서 고맙다. 그렇게 한 바퀴 다 도는 거 외에는 거의 선거 사무실에는 오지 않고 밖에서 선거 운동을 열심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선 시즌이 되면은 어떤 국회의원분들이 좀 지역에 가서 지역 주민들의 좀 텃밭을 좀 다져달라. 맞아요. 이런 좀 당부가 좀 자극적으로 여의도에 어슬렁대면 가고 이렇게 좀 자극적으로 기사가 달린 것 같은데 민주당은 좀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지난 대선에도 이제 이렇게 했죠. 처음에는 막 그 불이 안 붙어서 마지막에는 지역구 좀 열심히 하자고 했는데 그때도 이 뭐 나름대로의 방식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먹히지 않았고 지금은 이제 압도적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딱 이게 나오니까 아마 170명 국회의원들이 엄청 긴장하면서 자기 지역구에서 제대로 해야 되겠다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뭐 당연히 이분은 정량평가를 통해서 본인의 역량이나 이런 것들을 객관화시키고 그것이 공천에 반영된다고 하면 당장 이제 내년 지방선거 때 누구를 공천할 거냐 말 거냐부터 이제 이렇게 영향이 이제 생길 수밖에 없는데 아주 저는 잘 하는 것이라고 보고 이게 이제 다른 한편으로는 대선에서 표를 결집하는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지역구 활동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도 있지만 앞으로 사람을 쓰는 방식도 사람을 인사를 하는 방식도 결국 이렇게 될 것이다. 단순히 실용이라는 이름으로 보수 진보의 벽을 넘어서서 굉장히 폭넓게 인재를 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느 정도의 역량, 능력을 가지고 실제로 결과를 성과로서 이렇게 이제 보여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는 일종의 사인 또는 좀 예고편 이런 것이어서 인사 스타일도 이제 충분히 우리 이해를 하겠다. 더 중요한 것은 강조했듯이 이제 지지율까지 이렇게 높으니까 누가 와서 시비를 걸겠어요. 관계가 중요하지 무슨 실력이 중요하냐고. 실력은 운에 따라가는 거지. 세상 상황이란 게 다 내를 스타로 만들 수도 있고 실패를 할 수 있지. 중요한 것은 지호 대변인 내하고 관계 아니야? 관계로 가자.
이런 것들도 실제로 정치판에 존재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전혀 먹히지 않을 것이라고 하니까 줄을 저렇게 이재명 후보 옆에 많이 선다는데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그렇게 듣지 않습니까? 전 대표님. 예. 지금 이제 뭐 이재명 후보가 용광로 선대위라 그래서 보수 인사들에게도 지금 러브콜을 많이 보내고 예. 또 거기에 화답하는 보수 인사들이 있어요. 보수층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용광로 선대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역량 중심으로 사람을 쓴다고 하니까 실력 있는 사람은 가서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보수고 진보고 다 떠나가지고 흔들리고 있나요? 많이 흔들리고 있죠.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마약 퇴치와 관련된 일에 굉장히 중요한 국가적 화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마약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남경필 지사가 노하우가 축적이 많이 돼 있습니다. 물론 사회적 지탄도 받았지만 자식이 그렇게 곤란한 상황에 빠져 있는데 이재명의 압도적 지지율에 마약과 관련된 문제 대한민국을 완전히 청정국가로 만들어 내겠습니다라고 남경필 지사를 내세우면 이게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국가가 가지고 있는 마약과 관련된 청소년과 관련된 이런 문제를 근원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다. 그러면 무조건 가벌을 하는 것보다는 개선을 해서 예방을 하고 혹시라도 마약에 손댄 애들도 빨리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고. 이런 것들은 훨씬 더 많이 만들 수 있으니까 저는 남 지사를 개인적으로 알긴 하지만 꼭 이런 기회에 들어와서 다른 정치적 판단하지 말고 마약 문제 정말로 해결하자 대한민국에 이러면은 당연히 이재명과 손잡고 가는데 굉장히 매력을 느낄 것 같습니다. 네. 김민하 평론가님. 지금 이재명 캠프의 이 용광로 선대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광로가 뭐 뜨겁고 좋죠. 네. 끝. 근데 이제 네. 그 이제 뭐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제 네, 좀 이제 좋게 생각한다. 네.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이 운동장을 넓게 쓰면 좋다 이런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보수 인사들도 이렇게 좀 성향이 달라도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이런 느낌하고 아주 뭐 나는 예를 들면은 나는 가령 진보 성향이니까 아주 진보적인 사람들을 한번 진보적인 사람들로 꽉 채워보겠다 캠프를 이런 거랑 느낌이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제가 선거 나가서 저는 뭐 대한민국 유일의 좌파니까 좌파들로만 한번 캠프를 꾸려보겠다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좀 무섭다라든지 저 사람은 집권을 해서도 아주 순혈주의로 나라를 운영하겠구나라든지 그리고 뭐 저렇게 되면 아주 저런 사람들만 이 나라에서 살아남겠구나라든지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캠프의 구성 단계에서부터 여러 색깔 특히 지금까지 포용하지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런 염려를 가졌던 그러한 성향의 사람들까지 다 어쨌든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뭐 이런 모습으로 가는 느낌을 주는 거니까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도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그래도 좀 염려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저렇게 같이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면은 해소가 되네 이런 느낌을 주는 거잖아요 그 자체로. 그래서 말씀하신 용광로 선대위라는 게 이 다른 성향의 여러 가지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이 캠프를 구성하는 것이다라는 것이니까 크게 이제 나쁠 게 없다라고 보고 특히 지금과 같은 때에 그러한 전략을 쓰기가 이렇게 좋은 때가 없다. 왜냐하면 보통 같은 성향끼리 이제 모이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이 양대 세력이 중도층에서 세게 붙을 때는 같은 성향끼리 결국은 모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서로 가져갈 거 아니에요. 중도의 영역에서 중도의 영역에 걸쳐 있는 인물들을 서로 가져가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결국은 각자 성향에 조금이라도 가까운 사람들을 가져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제 결국 끼리끼리 모이는구나. 보통은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국민의힘이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그냥 포기했습니다. 손에서 놨어요. 네. 국민의힘으로는 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다. 그게 지금 증명이 됐어요. 그런 상황에서는 국민의힘의 계열에서 국민의힘 계열 정당에서 국회의원을 해본 사람들도 이번에는 국민의힘 후보나 뭐 그게 한덕수 권한대행이든 누구든 간에 국민의힘 후보에다가 힘을 실어주는 그러한 행위를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가 보수 인사들까지 다 포괄해가지고 캠프를 꾸린다라고 하면은 그쪽에 좀 힘을 실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조건이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거에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뭡니까? 뭐 한나라당 뭐 이런 시절에 몸을 담았던 인사들까지도 한번 이재명 캠프에 좀 문을 두드려 볼까? 이런 맥락이 형성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몇 명 지금 전직 의원들도 지금 캠프에 결합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까지 보면은 선거 공학으로 볼 때는 뭐 집권 이후에는 이제 여러 가지 뭐 논쟁적인 지점들이 형성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선거 공학으로 본다고 하면은 확실하게 이기는 방법에 그러한 전략을 짜고 그러한 전략을 실행하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말씀하시죠. 저는 이게 용광로 선대위가 가능한 게 이재명 후보가 캠프를 장악하고 있고 내부적으로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념 계파가 아닌 실력으로만 사람들을 다 뽑는다면 이거 너무 좋죠. 성과가 따라오고. 근데 그걸 못하는 이유가 내부에서 막습니다. 어차피 이거는 성공할 거고 대선에 승리할 건데 이 사람 저 사람 다 들어오면 내 입지가 줄어들거든요. 내부에서 저 사람 문제 있습니다. 저 사람 지난번에 이러이러한 얘기했습니다. 대표님에 대해서 뭐 이렇게 험담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부에서 인해 장막을 엄청 쳐요. 그래서 들어오려고 해도 못 들어오게 하는데 지금은 이제 후보의 의지가 매우 강하고 캠프를 완전하게 장악하고 있고 내부에서도 이게 필요하다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가능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사실 제가 이지은 변호사가 하신 말씀 저도 하려고 그랬어요. 제가 이제 2017년 이재명 대선 캠프에도 있었고 2021년 이재명 후보 대선 캠프에도 있었는데 이게 후보가 정말 힘이 세지 않으면 이런 인선을 못합니다. 엄청나게 휘둘립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후보가 지지율이 낮거나 뭔가 좀 그러잖아요. 그럼 그 주변에 있는 당에 있는 인사들이 다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못 오게 합니다. 그래서 후보가 사실은 선거 때는 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랑 선거 운동하다가 이 후보 이런 식으로 하면 나는 열심히 할 수 없어. 나 내일부터 출근 안 할래. 이러면 또 막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앞에서 서 있고. 근데 지금은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이러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자. 그러면 대부분의 민주당에 있는 구성원들이 대표님 그럼 그렇게 합시다. 이러이러한 부분 이렇게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리더십이 확고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난 3년간 우리 민주당의 당원들, 지지자들이 항상 저희에게 행사장 가거나 댓글로 써주시는 게 있어요. 이재명 대표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지켜드릴게요. 사실 지난 2번의 당대표 선거에서 굉장히 압도적인 지지, 그리고 이번 경선에서 90% 가까운 압도적인 지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운동장을 넓게 쓰면서 용광로 선대위를 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모습을 보면 이제 옛날에는 막 저희가 막 이렇게 많이 막 이렇게 부탁하고 이러고 다녔을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당당하게 리더십을 발휘하고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조직을 꾸려서 하는 모습을 보면서 좀 짠한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민주당원들과 지지자분들에게 좀 감사한 그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용광로 선대위를 보면 요즘 제가 이제 주목하는 네. 인물이 조갑재 대표님이나 정규재 전 주필 같은 분이 딱 와서 있는 그대로, 그것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이 계속 했던 이야기인데 누가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어저께도 대장동 사건 그거요 라면서 정규재 주필이 하는 이야기 들어보면 주옥 같은 이야기인데 귀에 쏙쏙 박히는 이유가 이분이 정통 보수 출신인데 그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듣기도 좋고 확산력이 생기고 오히려 국힘에서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줄여준다는 거죠. 이게 이제 영입의 효과이면서 용광로 효과인데 어저께 권오로 의원하고 제가 장시간 통화를 했습니다. 이제 어제 아침에도 했고 오후에도 이제 문자를 주고받고 했는데 이분이 이번에 영입되기 전에 3개월 전에 일단 먼저 이제 제안을 받았다는 것이고, 두 번째 그 제안을 받고 나서 숙고를 했는데 그 당시 이제 윤석열 파면이 결정이 안 돼 있어서 내 갈 테니까 상황 정리되면 다시 부르면 언제라도 가겠다고 약조를 한 지가 한 3개월이 됐고, 그 과정에서 유승민 전 의원하고 고등학교 때 완전 절친이었어요. 이분이 고등학교 때 완전 절친이었는데 유승민 의원은 전화니 처음에 굉장히 놀라더라. 그런데 다시 전화를 하니까 잘 알겠다라고 했고, 박기태 국회의장한테도 전화를 했는데 박기태 국회의장이 기왕에 할 것 같으면 제대로 도와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박기태 전 국회의장이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명박 대통령한테도 전화를 2번 했는데 전화를 안 받더래요.
그래서 비서관한테는 뭐 연락을 해서 내가 이렇게 됐다고 하면서 본인이 2, 3개월 동안 그 주변에 지금까지 정치를 함께 했던 사람들하고 통화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고 그리고 양해를 구했다. 처음 만나서 인연을 맺는 것보다는 헤어질 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자기는 안동 출신으로서 자 헤어지기 위해서 일일이 전화를 해서 양해를 구했다. 이재명을 통해서 뭔가 대한민국을 새로 바꾸는데 제가 이게 좀 몸을 얹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와,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권오월 전 의원이 다르게 완전 보이네요. 괜찮은 사람처럼 그렇죠. 보이는데 네, 네. 괜찮아 보이네요. 실제로 이제 그분이 뭐 저는 굉장히 좋은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원래 민주당으로 경북도 의원을 하셨어요. 민주당으로 도의원을 맞아요. 했던 적이 네, 있었는데 어찌됐든 이제 이런 방식으로 외연을 확장하면서 영입되는 사람이 보여주는 일종의 이제 행동들이 결국에는 자당을 지지하거나 후보를 위해서 똘똘 뭉쳐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의 파괴력, 파장보다는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용광로 선대위라는 것은 가능한 한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함께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마지막에 이 사람을 선택해서 중용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결국 역량으로 다 평가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자, 그렇게 본다면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고 권오월 선대위원장이 TK의 상징으로 삼선 국회의원, 한나라당 출신, 국회 사무총장 그리고 박근혜 선대위원장이라면 굉장히 훌륭한 분을 저는 영입했다고 보고 이분이 또 정말로 완치를 지금 이제 받았거든요. 엄청 인생사에서 건강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고 지금도 건강 관리를 아주 잘해야 하는데 그래도 그 완치 판정이라는 게 완전히 없어졌다 이런 게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이제 뛰어서 이재명을 위해서 돕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는 와 이분의 애국심도 대단하다 이런 평가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 구독, 좋아요.